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2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이죠. 근데 오늘은 박종명 경기경제신문 기자, 이 사람을 소환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대장동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그 의혹을 보도하게 된 경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 참고인 조사 받기 전에 들어가면서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한 당내 파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이 쓴 거는 2021년 8월 31일자죠. 경기경제신문이라는데,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뭐 요만한 기자 수첩 같은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대장동 사업 토지를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 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화천대유의 이제 계열사들이죠. 7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그 막대한 수익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뭐 하는 의혹. 그러니까 대장동에 관해서 아주 기초적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2021년 8월 31일이라고. 근데 이게 1호부터 한 일주일쯤 뒤에 주간조선에서 이 대장동 의혹에 관한 특집 기사를 냅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10배는 더 자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박종명 기자가 이 기사를 쓰기 시작할 때 그 즈음부터 아마 취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일주일쯤 뒤에 주간조선 내용을 보면 너무나 상세하게 취재가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걸 보고서도 제가 너무 디테일해서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유튜브로 간단하게 제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실상 이 그 대장동 의혹에 관한 최초 보도는 주간조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뭐 누가 어디랑 어떻게 계약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하튼 날짜상으로 보면 최초 보도는 경기경제신문이다,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도하고 나니까 경기도청에서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도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021년 9월 1일이겠죠. 경기도청 공무원, 이 공무원이 누구냐면 홍보 담당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정리하고 수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로 20분 뒤에 화천대유 측 변호인에게 전화가 와서 내용이 모두 가짜고 허위니까 바로 안 내리면 민형사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또 질문했다는 겁니다. 내리더라도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3가지 질문을 할 테니 답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유 불문하고 내리라고 하더라. 못 내리겠다고 하니까 형사 고소와 가처분 신청, 10억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우선 생각을 해보시죠. 경기도청 공무원, 그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공무원, 이 사람이 경기경제신문이라는 정말 아주 작은 그 매체, 어찌 보면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작은 매체, 거기서 그것도 크게 쓴 것도 아니고 기자수첩 요만한 거 하나 쓴 그 문제에 왜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뭐 압박을 하고 뭐 무슨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더군다나 이 홍보 담당 팀장은 아마 거의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재명 지사가 그걸 보고, 아니 대장동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단 말이야, 이거 무조건 막아, 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관측입니다. 홍보 담당 팀장이 이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 이렇게 그 압박을 한 걸 보면, 또 화천대유도 그 20분 뒤에
전화해서 했다는 거 보니까 화천대유라는 게 누굽니까? 결국은 김만배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과 김만배 간의 관계, 제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일 것이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재명 측이 김만배한테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하고 막아라, 이거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 변호사가 바로 전화를 해서 이 박종명 기자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이재명 경기도에서 결국 이 대장동에 관한 작은 불씨 하나도 입막음하려고 했다. 그만큼 이 대장동에 관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민감해했다. 그건 왜? 이게 정말 오보라면 정식 오보 대응 절차를 거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손배소 뭐 이런 민형사상 고소 뭐 이런 위협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일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문제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대선 여론조작 뭐 이런 것도 이제 문제죠. 이건 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론조작도 문제죠. 문제지만 이것처럼 사실관계를 적시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보도한 걸 문제 삼아서 협박하는 것도 그 또한 문제이다. 왜? 그럼 이걸 왜 사실관계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그거는 뭐 그 이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보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도대체 몇 사람이 구속이 되고 지금 몇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뭐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화들짝 대장동의 아주 작은 기사에도 놀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거는 그만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제가 대단히 많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 후에는 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떳떳하다, 뭐 무슨 5,500억을 공익 환수한 뭐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어쩌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장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죠. 직접 담당자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놀라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압박하고 협박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게 여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오늘 박종명 기자의 발언 중에서는 또 하나 굉장히 당내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은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보받은 게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종명 기자가 윤영찬이나 서른 의원 얘기 나오는데 그분들하고는 상관없다. 제보받은 거는 이낙연 당시 후보 측근은 맞다. 최측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의 대장동과 관련한 의혹을 문제 삼았다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친명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경제신문 최초 보도 기자가 거기서 제보받은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친명들은 그래 이낙연 너 잘 걸렸다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기자들은 흔히 취재원과 관련해서는 취재원을 숨기거나 아니면 정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다 그러면 취재원을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버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박종명 기자가 지금 오늘 취재원과 관련해서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한 이 부분이 정말 맞는 얘기냐? 이건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실제 취재원은 다른 데 있는데 그거를 이낙연 전 대표 쪽이라고 얘기를 해서 일종의 민주당 내 싸움을 뭐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원래 취재원을 숨기려고 이렇게 둘러대다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아마 뭐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취재원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예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박종명 기자의 경우에는 일단 하여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정직한 얘기냐 아니면 그냥 둘러대다가 한 얘기냐 이 부분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친명 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의심했던 게 맞는구만 이라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몰아세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에 그 제보자가 우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자기네들의 주장의 근거가 조금 좀 민망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박종명 기자가 여기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박종명 기자 이 취재원 공개의 어떤 진위 이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 이게 조사가 되기도 전에 이미 당내 싸움은 붙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신당 추진 이런 것이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오늘 박종명 기자가 검찰 조사에 앞서서 기자들한테 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인데 요 당내 파장을 몰고 올 취재원 발언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왜 이렇게 아주 거의 보이지도 않는 대장동 기사에 대해서 화들짝 놀랐을까 하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